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5월 12일에 인사드립니다. 레임덕, 대도덕, 탄핵, 심지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자, 총선 전후로 해서 민주당 대표 이재명,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이 계속 입에 올리는 말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목적은 본인들의 신변 보호 성격이 강합니다. 둘 다 구속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러워야 되고,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거나 아니면 대도덕, 대도덕은, 레임덕은 그래도 뒷동거리면서 걷기나 하는 오리지만 대도덕은 죽은 오리죠. 죽은 정권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정부, 본인들을 위해서죠. 국민들은 불편을 겪든지 말든지. 그리고 탄핵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조국은 탄핵을 추진을 하면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의석수가 많을 때 그냥 헌법을 바꿔서 임기를 단축시켜버리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둘 다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지금 특검 정국을 조성을 하고 있죠. 특검 정국은 탄핵의 자락갈기입니다. 그렇게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고, 레임덕, 또 뭐 임기 단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두 사람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좌파 진영 안에서 레임덕에 빠지고 대도덕 상태에 가고 탄핵되고 당대표 임기 단축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이 맞이하는 그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좌파 진영 안에서 이 사람들이 실각을 하는, 이재명, 조국이 실각하는 그 가능성이 윤석열 실각보다 더 높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그렇게 불리고 있죠. 나경원 전 의원이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것 같다. 워낙 전횡을 행사를 하니까 그냥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고 독재 대통령이죠. 여의도 독재 대통령. 그런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도 이재명은 본인이 지금 8월 달에 다시 당대표적 연임을 한다고 하지만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레임덕에 빠지고 대도덕으로 가고 실각되는, 탄핵, 좌파 진영 안에서 탄핵당해서 실각되는, 그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은 여의도에서 이재명 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 대통령 이런 말까지 듣고 있고, 어느 정도는 여의도 안에서 이재명이 셀프 여의도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시나리오를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성 단계입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들려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사실상 낙점됐다. 지금 현재 국회의장은 과거 국회의장과 달리 뭐 중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벌이고 있었죠. 민주당의 5선, 6선이 되는 의원들이. 그 중에서 탄핵 정국의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뭐 법안 집권 상정 권한 또는 본회의 개의권 이런 거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이용을 해서 이재명이 탄핵 정국을 만드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서로 충성맹세를 했던 인물들이죠. 이 추미애, 좀 6선이 되는 추미애와 조정식은 이재명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5선이 되는 정성호, 이 정성호는 친명자장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우원식이 있는데 우원식은 별 변수가 안 되고, 원래 3파전,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3파전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정성호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후보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를 하나 내보냈는데, 추미애로 낙점이 됐다. 추미애는 가장 강하게 중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충성맹세, 이재명에 대한 충성맹세를 해왔는데
추미애를 사실상 낙점이 됐다.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인데 사실상 원내 총무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박찬대가 이재명의 밀명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추미애를 제외한 조정식과 정성호를 만나서 술 마지 마시오. 자, 3선이 되는 박찬대가 6선, 5선이 되는 두 사람을 만나서 술 마지 마시오. 자기 뜻이 아니죠. 이재명의 지시입니다. 여의도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이 원로원 의장 같은 존재가 될 텐데, 이제 국회의장이 이재명 왕조의 사실상 뭐 국도각시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할 거니까 그 자리는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이 추미애를 시키기로 했으니까는 술 마지 마시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성호가 나가 떨어졌고 조정식도 곧 두 손을 들고 나올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개딸들 사이에서 추미애 장군 이렇게 환영을 받는 추미애가 이재명 왕국의 원로원 의장으로 초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여의도 대통령 등거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일단 완성이 되는 단계에 있고 원내를 장악하는, 국회안을 장악하는 이것도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상 원내 총무죠. 돌격대장 역할을 할 박찬대인데, 원내대표라는 것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원내대표, 이래서 당 서열상 2위죠. 당 2인자죠. 1위가 당대표, 2위가 원내대표, 나머지가 그 다음에 뭐 최고위원 이렇게 가는데, 과거에는 참김 시절에는 원내대표가 없었고 원내총무라고 불렀습니다. 선출직이 아니었죠. 제왕적 총재가 임명을 합니다. 뭐 김대중 총재가 뭐 임명을 하는 그때 김원기 원내총무 가령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원내총무는 심부름꾼입니다. 제왕적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 안에서 이 당 소속 의원들을 그러니까 총재의 지시를 전달하는 연락책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한 게 원내 총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박찬대는 원내 총무 노릇을 하는 거죠. 직함은 원내 대표지만은. 이재명이 이 박찬대를 원내 대표로 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것이 알려지는 순간 서영교를 비롯해서 원내 대표 경선에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싹 누워버렸죠.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가지고 초대가 됐으니까 사실상 이재명이 낙점을 한 원내 총무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그 원내 총무가 이재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국회의장에 대해서 밀명을 수행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그 과정이 어제 오늘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기다 이재명의 여의도 대통령 등거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돌격대가 있어야 되죠. 어떤 뭐 왕조 같은 데는 친위대, 건위대 이런 부대가 있죠. 이재명은 그것까지도 지금 갖춰놨습니다. 초선 당선인이 71명인데 어제 제가 전에 들었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 국회 안에 원내에 둘러보기도 전에 아직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회 본청 앞에 모여서 시위를 했죠. 집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군기잡기, 초선들 들어가서 22대 국회 시작되면은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몸을 던져야 돼. 그래서 원외 투쟁 방식부터 먼저 가르치는 그 돌격대로 만들어 놓는 그런 절차를 거쳤고, 또 더민주 뭐 혁신회의라고 31명 친위 부대죠. 원외 초강성 그룹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31명이 공천을 받아서, 이재명이 다 공천 줬죠.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31명은 완전히 친위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왕국에 이렇게 자기를 보위할 국회의장부터 원내 총무부터 돌격대까지 다 갖춰놓고 마지막 단계로 이재명 본인이 김대중 시절 이후에 처음으로 당 대표 자리에 연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입원했죠. 뭐 물혹 수술한다고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기 전에 이재명은
중진들에게 본인이 연임을 하는 데 대해서 설거문의 의사를 타진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거기서 반대를 할 분위기가 아니죠. 자, 그 상황에서 본인은 입원을 하고 이제 추대를 다시 받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연임을 추대받으면 민망하고 하니까는 그것도 입원을 한 이유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입원을 한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입원 전에 주변에 의사타진을 했고, 때마침 오늘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의 연임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일반 국민,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중도층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겠죠. 다 그 포함된 여론조사에서는 연임 반대가 45%, 찬성이 44%, 거의 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떼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재명 연임 찬성 83%, 반대 12%. 이 반대는 뭐 문재인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오니까 83%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오니까 정청래가 다시 총대를 맸습니다. 연임에 찬성한다. 이재명 연임 찬성한다. 그리고 찬성 이유를 구절절히 또 충성 맹세하듯이 쭉 읊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임이 8월 달에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등극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왕조를 만들어서 그 행세를 해 나갈 텐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자, 왕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의도 대통령의 실각 시나리오죠. 실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레임덕, 데드덕, 뭐 탄핵, 임기 단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재명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갈래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검찰발 실각 시나리오, 또 하나는 법원발 실각 시나리오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되면은 그것은 바로 실각이죠. 구속된 상태에서 법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나 당대표야 버틸 수가 있지만 레임덕에 들어갑니다. 말을 안 듣죠. 당직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구속된다는 것은 곧 이 최종 확정 판결에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일반 공고형 이상, 일반 형사 범죄는 공고형 이상이면은 당대표직, 국회의원직 다 날아가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당장 청구될 수 있는 것은 대북송금 문제죠. 대북송금은 이것이 이화영, 그것을 준비를 한 지시에 따라서 한 걸로 지금 확정이 되고 있죠. 이화영이 구형에서 15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중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이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레임덕, 좌파 진영 안에서 이재명이 레임덕 되고 또 대도덕으로 가고 나중에는 실각을 하는, 그래서 임기가 강제로 단축되는 그런 상황이 이재명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드리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연 영장을 청구를 하겠느냐. 지금 영장 청구해야 된다 하는데, 본인은 오히려 김건희 수사에 매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왜 김건희 수사에 매진을 하느냐 분석이 있는데, 제가 성동격서도 포함됐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동격서, 김건희 수사를 법대로 하되,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나 다른 수사도 법대로 한다. 자, 그래서 최종 목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는 아주 골든 타임이 하나 기다립니다. 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시킬 수 있는,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는. 뭐냐 하면은, 지금 만약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도 현역 국회의이고 회기 중이면은, 지금은 개헌국회 회기 중이 곧 회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 영장을 청구를 해도 체포동의안을 또 표결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더 부결이 되겠죠. 그때 한 번 부결하고 한 번은 가결되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비회기를 노려야 되는데 비회기가 1년 내내 국회가 비회기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7월 한 달 여름 휴가철이죠. 그리고 8월 중순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방탄국회를 연다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면 또 여론의 역풍을 맞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7월 한 달과 8월 중순이 비회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유원석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청구를 하면은 이게 골든타임이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왜 골든타임이 되느냐. 6월 7일에 이화영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1심 판결에서 이재명에게 대북 북한 방문을 위해서 김성태가 대신 300만 달러 돈을 내줬다. 이것이 판결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6월 7일 이후에 영장을 친다. 그럼 이제 6월은 국회가 열려있으면, 개원국회가 열려있으면 그걸 피하고 7월 달에 영장을 치면은 첩보동의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이원석에게는. 자, 그 상황이 되면은, 이재명은 바로 실각의 길로 가게 된다.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일종의 궁정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이재명 대신 그 대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뭐 정청래가 되든 그때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또 탄생했을 가능성이 그때까지는 새로운 지도부는 탄생이 안 됩니다.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는 어쨌든 그 시점에 맞물렸는데 어쨌든 그때 확정 판결이 되면 피선거권이 사라지는 그 이재명을 끝까지 보호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레임덕 가고 데드덕 가서 실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우려도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예 이재명을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고 나가버릴 거다. 퇴임을 해버릴 거다. 그러면은 이재명에게는 일단 재판은 하나 더 늘어나죠. 그렇다고 이 검찰 리스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전담반이 편성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법인카드 문제가 있죠. 또 정자동, 또 호텔 비리, 호텔 건축 비리, 어제 전해드린 건순일 재판거래 의혹, 이런 여러 가지 또 수사가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원석 후임 검찰총장은 법대로 집행을 하는 그런 강한 검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정수석이 새로 부활을 했죠.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새로운 검찰총장을 선임을 하는데 적당한 인물을 좀 골라내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겠죠. 그 제도적 틀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이원석과는 또 결이 다른 검찰총장이 등장을 하면은 이재명의 나머지 수사 대상이 되는 혐의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해서 또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는 뭐 국회에서 방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민주당이 그래도 여론이 있는데 민심이 있는데 계속 이재명 영장 들어오는 것마다 전부 다 기각시킬 수는 없겠죠. 그때 한번 가결된 이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검찰발 실각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법원발 실각 시나리오인데 연내에 지금 1심 판결이 나오면은 지금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로 레임덕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1심 판결에서 지금 1심 판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인데 뭐 위정교사나 선거법에 의해서 법정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고 혹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형이 나오겠죠.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은 모든 걸 잃습니다. 피선거권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이 대표직, 국회의원직 다 날아가고 민주당은 400억 넘는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지 못하는데 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는데 이재명을 믿고 이재명을 그대로 따라가서 다음 그 정권 창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이 데드덕 상태로 가면서
퇴진하라. 당대표직 퇴진하라. 2년 동안 있으면은 다음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는 이재명 퇴진론이 막 확산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임기 단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임기 단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임기 단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뭐 적용해서 뭐 임기 단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발이든 법원 발이든 이재명이 실각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지금 이재명 1인 체제가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1인 체제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놨는데 이재명이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추락을 해버리면은 그것을 대체할 만한 리더십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거대 야당의 구심점이 없어지면서 초식 공룡 같은 신세가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 우왕좌왕 하다가 또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윤석열 정부로서는 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재명의 실각에 의해서. 민주당 이중대로 이 여의도에서 한 기퉁이를 차지하고는 조국은 더 빨리 실각이 될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오면 바로 구속되죠. 그리고 원내대표라는 2인자라는 원내대표 황운하도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상황이라서 구속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10명 이제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 과정에서 또 정계 개편의 도화선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여의도 대통령의 조기 실각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의도 대통령으로서 등극하는 시나리오는 완성을 했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시나리오도 여전히 여의도 정가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